2월 12일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단 일주일 만에 22개 계좌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세계 2위 귀금속 시장이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시각 뉴욕에선 엔 가격이 15분 만에 10% 폭락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래량은 사실상 제로였거든요. 누군가 화면상 가격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고엔 실물은이 바닥났고 2월 말 계약 만기일이 코앞인데 인도할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계약서 3억 온스, 실제 창고엔 9천만 온스, 실물과 종이 자산이 분리되는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 뉴욕은 시장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가격이 10%나 곤두박질 쳤거든요. 보통 이 정도 낙폭이면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터지거나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동시에 패닉 상태로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아침 아무런 뉴스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 방송에선 공급 과잉이나 투매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짧은 시간 동안 10%가 빠지는 건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매도만으론 절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이 폭락의 배후에 시장 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가격 하락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려면 세계 최대 애은 ETF인 SLV와 선물 시장의 거래 기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 투자 상품인 SLV의 거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격이 10% 폭락하는 동안 실제 순매도량은 고작 200만 주에 불과했습니다. 200만 주는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계산 오차 수준의 적은 양이며 가격을 10%나 무너뜨릴 동력이 되지 못하죠. 더 기가 막힌 건 선물 시장입니다. 같은 시간 선물 시장의 거래량은 0이었거든요. 시장은 어떠한 매도세도 없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10%가 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준 가격 결정 직전 누군가 뇌앱은 계약서 1000개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기이한 매수문 하나만 포착되었습니다. 자기가 판 물건을 자기가 다시 사는 방식이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겁니다. 이건 명백한 가격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면상의 가격을 끌어내렸고 시장은 그 가짜 신호에 반응했죠. 문제는 왜 이런 조작이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은 거래소 창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격 폭락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이미 시장에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며 화면상의 가격은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폭락 직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공식 창고에서 실물 예임은 500만 온스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500만 온스면 약 155톤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 물량이 창고를 떠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죠. 누군가 실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창고에 남은 실물 은은 9,300만 온스인 반면 은을 요구할 수 있는 종이 계약서는 3억 온스가 넘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속은 3배 넘게 해놓고 실물은 그중 3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2월 말로 다가온 계약 만기일에 투자자들이 실물 인수를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인도할 은이 없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가격을 폭락시킨 것은 창고가 비었다는 사실이 탄로 나기 전 가격을 눌러놓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만기일은 이제 2주도 남지 않았고 시장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상하이 거래소는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적 은 선물 계약을 강제로 청산하겠다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나 공장이 아닌 가격 차익만을 노리는 펀드나 은행 등 금융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은을 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테슬라나 애플처럼 실제 부품 생산에 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만 실물 인수를 허용하여 실물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원래 누구든 돈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는 너는 돈놀이꾼이니까 안 돼 라고 선을 긋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상하이 거래소 창고에 남은 음은 1200만 온스로 이는 시장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상하이의 이러한 조치는 실물 은의 희소성이 극에 달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세계 2위 시장이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죠.
상하이 거래소는 단순히 규칙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던 22개의 계좌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2개의 기관 및 대형 투자자 계좌를 정지시킨 것은 현대 금융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입니다. 보통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아하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돈 벌어다 주는 고객들을 쫓아낸다는 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거래소는 가격 조작이나 물량 독점을 시도하는 세력을 쫓아냄으로써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전자제품 공장들이 원재료인 은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심천의 한 전자부품 업체 사장은 2월부터 M은 조달이 불가능해져서 생산 라인을 3개나 멈췄다고 토로했죠. 세계 2위 시장이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는 전 세계 은 공급망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래소 화면에 표시되는 은 가격 77.11달러는 실물 시장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종이 가격입니다. 미국 내 대형 귀금속 상점들은 순도 90.99%의 실물 은이 완전히 매진되어 주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물 은을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웃돈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온라인 귀금속 상점에 접속해보면 재고 없음, 입고 미정 표시만 가득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오죠. 실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금 주문해도 최소 8주를 기다려야 하며 이마저도 재료 소진으로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화면에선 77달러고 나오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은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종이로만 존재하는 가격과 실물의 진짜 가치가 따로 놀고 있죠. 은퇴를 준비하던 60대 박 사장님은 화면 가격만 보고 은을 샀다가 실제 인도받는데 석 달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물 은 시장의 현실입니다. 은뿐만 아니라 금, 백금 등 모든 실물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것은 금융 시스템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비명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치는 미국 국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국채보다 금, 은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기준이 파괴되었습니다. 금이 연 30%, 은이 170%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 4%를 주는 국채는 투자 매력을 잃고 대거 매도되고 있습니다. 국채를 산다는 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그 이자가 고작 4%라면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국채 매도로 인해 이자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의 미래 가치 평가가 낮아져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주식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그 미래 가치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블랙홀 현상은 종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스템 붕괴 징후입니다. 과거 금, 은 가격이 폭등하고 국채가 매도되었던 시점 이후에는 항상 대규모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9년 팬데믹 직전의 상황이 현재와 매우 흡사하죠. 당시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금과 은이 폭등하고 국채가 팔리기 시작했고 그 후 몇 개월 안에 시스템이 무너졌거든요. 2026년 현재 금값은 5,000달러를 돌파했고 은은 170% 상승했으며 미국 중앙은행은 정책적 수단이 고갈된 덫에 걸렸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고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진퇴양난 상황이죠. 설상가상으로 연준 의장에 대한 범죄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금융 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시장이 은행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대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입니다. 중앙은행 앞에는 두 가지 파멸적인 경로만 남아 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응 가격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길은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이는 주식시장은 살리지만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 은값을 200달러 이상으로 폭등시킵니다. 돈을 마구 찍으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두 번째 길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거품을 빼는 것으로 이는 대공황과 실업을 초래하지만 시스템 불신으로 인해 결국 실물 자산 선호도를 높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간파하고 국채를 버리고 금과 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은을 직접 찍어낼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가 결국 이 거대한 내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은 ETF인 SLV는 이제 은행 창고의 실물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여 위험 자산이 되었습니다. SLV 약관에는 시장 혼란 시 실물 대신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은값 폭등의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값이 200달러로 오른다 해도 SLV는 우리 창고에 실물이 없으니까 77달러 현금으로 돌려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선책으로는 투명한 실물 감사가 이루어지는 캐나다의 PSLV 펀드가 종이 상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PSLV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실물이 진짜 창고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웃돈을 주더라도 은화나 은바바 형태의 실물을 직접 구매하여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멈추고 종이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오직 당신의 손에 쥐어진 진짜 금속만이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상하이의 계좌 정지와 뉴욕의 조작적 폭락은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번 달 계약 만기일에 실물 인도 불능 사태가 터지면 은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150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후에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이미 지났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스템의 균열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지금 종이 약속이 아닌 진짜 가치를 소유하십시오.